스테이터스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더가 탑에만 있는 거, 그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가 23픽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메인 프레임 가셔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스테이터스의 높이 값 변경하셔야죠. 요거 꼭.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을 볼 겁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가 탑, 레프트, 워크로 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워크에서 조금 나눠서 MDI 영역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내 프레임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싹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내가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쓸 수 있는 거는 놔두고 변경해야 되는 부분을 편집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쓸 겁니다. 굳이 처음부터 싹 다 지우고 내가 다시 틀을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놔둬도 되는 건 놔두고 변경할 부분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쪽을 한번 보려면 우선은 용어를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나누지 않고 자 여기 영역을 선택했을 때 잡히는 것, 탑 프레임 영역, 레프트 워크 프레임 영역을 선택했더니 잡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셀렉트 영역의 이름이 차일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여집니다. 차일드 프레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용어는 차일드 프레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프레임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프레임을 쉽게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모양을 안 나누고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영역에 맞는 화면을 연결하겠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해당 영역에 연결된 화면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체크를 하려면 적어도 누구 중에서 차일드 프레임 중에서 속성을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럼 더 이상 프레임을 나누지 않겠다가 차일드 프레임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프레임을 내가 나누는 거.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모양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탑과 탑이 아닌 영역으로 모양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레프트와 레프트가 아닌 영역 이런 방향으로도 모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프레임을 나누는 것 자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프레임 셋이라고 말해요. 프레임 셋.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프레임이 나누는 거 요거 V 프레임 셋입니다. V 프레임 셋. 양옆으로 나눠지는 거 H 프레임 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이미 나눠져 있는 거 결과를 한번 보면 내 전체 모양의 프레임을요. 우선 나눈 거죠. V 프레임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뎁스의 구조를 잘 보시면 돼요. V 프레임 셋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 처음에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 겁니다. 두 개의 덩어리. 그러니까 V 프레임 셋으로 탑과 탑이 아닌 영역을 나눈 거죠. 근데 보는 것처럼 탑은 위에 있는 덩어리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이 탑에 해당하는 화면을 연결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뭐가 들어간 거냐? 차일드가 들어간 건데 밑에 한 덩어리는요. 모양 보니까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V 프레임 셋 밑으로는 하나는 탑 영역이 들어갈 차일드 프레임이고 또 하나는 또 프레임을 나누는 H 프레임 셋이 들어간 겁니다. 모양을 보면 H 프레임 셋 밑으로 또 마찬가지로 두 개의 덩어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차례대로 하나는 레프트, 하나는 워크. 자, 더 이상 프레임을 나누지 않으니까 둘 다 뭐로 들어갔다? 차일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탑하고 레프트하고 워크에서 안 쓸 게 누굽니까? 워크죠. 그렇죠? 얘가 다시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워크 프레임처럼 더 이상 프레임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일드가 저렇게 들어가져 버려 있으면 우리가 모양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삭제하고 시작할게요. 워크 기준으로 우클릭 딜리트. 그러면
자, 탑하고 레프트는 안 건드렸어요. 우린 그대로 요거는 쓸 거니까. 대신에 H 프레임 셋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레프트 프레임으로 더 이상 나눠줄 필요가 없는 차일드가 들어간 거고 하나는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는 또 나뉘어져야 돼요. 어떻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워크가 날아간 대신에 더 한 번 더 프레임을 나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프레임 셋이 들어가겠죠. 다만 모양으로 위아래로 나눌 거니까 H 프레임 셋 기준으로 똑같아요. add 하면 됩니다. 우리 차일드 불러오는 것처럼. add로 마찬가지로 자 위아래로 나눌 겁니까? 나눌 거니까 V 프레임 셋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V 프레임 셋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MDI 영역과 워크 영역에 이제 두 개의 영역이 들어가면 끝인 거죠. 더 이상 나눌 필요 없는 거. 얘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덩어리가 들어갈 건데 둘 다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는 자 우클릭 기준으로 차일드를 넣어주게요. 차일드. 워크 하나 있던 것이 차일드 두 개로 들어가는 영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모양이 잡혀져 있는 템플릿을 선택했을 때는요. 그 사이즈도 적절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탑 영역 요만큼, 레프트 요만큼. 그런데 이거는 템플릿을 선택해가지고 프레임을 잡았을 때 얘기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추가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나눠주면 얘네들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지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반씩 나눠가는 상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MDI 영역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위에가 되는 거고 실제 내 화면을 연결할 워크 영역이 밑인데 사이즈가 전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크기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뭐냐? 차일드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차일드 프레임으로 나눠줄 때 기본적으로 차일드 프레임마다 또 얘가 뭘 들고 오냐면 타이틀을 들고 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인 프레임에서 전체 프로젝트 모양에서의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차일드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쇼 타이틀 바, 쇼 스테이터스 바로 선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안 볼 거예요. 둘 다 타이틀 바, 폴스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모양은 지금은 당장은 구분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 여기 지금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워크 화면을 여기에다가 템플릿 작업한 걸 연결할 수 있도록 전체 크기 좀 이제 한번 봐볼게요. 메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의 사이즈가 내 전체 프로젝트 사이즈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프로젝트 사이즈는 얼마냐면요. 우리는 지금 1024-768 사이즈로 돼야 돼요. 자, 우리 거에 맞춰서 크기 변경합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 선택하시고 가지고 있는 위드하고 하이트 값이 1024-768로 변경.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탑과 탑이 아닌 영역으로 크기를 이제 결정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탑 부분의 사이즈 높이가 50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가 크기는요. 언제 결정되냐면 프레임을 나눌 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크기에 관련된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프레임을 나누는 프레임 셋들 중에서 속성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확인할 거니까 V 프레임 셋 기준으로 자 속성 걸러주세요. 사이즈. 우선 사이즈 걸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separate size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자 요렇게 써 있어요. 값이 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데 콤마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선택한 V 프레임 셋 기준으로 덩어리가 몇 개로 나뉘었느냐 우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네요. 그러면 이 separate size 값은 콤마로 말 그대로 두 개 값을 줍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덩어리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값이고 두 번째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50으로 딱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별표로 보이는 거 나머지는 다 가져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탑에 해당하는 영역의 높이가 50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쪽은 건들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옆에 자 레프트의 너비가 우리가 160이 돼야 됩니다. 160. 그러면 자 레프트가 가지고 있는 V 프레임 셋, 자 H 프레임 셋이죠.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H 프레임 셋도 두 개의 덩어리로 걸려져 있기 때문에 자 200 콤마 별표예요. 그러니까 레프트의 너비가 200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 가져라 이건데 자 우리가 여기가 200이 아니라 얼마란 얘기입니까? 16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 조금 변경합니다. 160, 160의 나머지. 그리고 V프레임 셋도 마찬가지로 두 개 덩어리인데 얘는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나눈 거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내가 입력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 MDI 영역 30이고요.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30에 콤마 나머지 별표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된 형태로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 맞춰가지고 애들 다 나눴으니까 우리 템플릿 작업한 거 연결하면 되겠죠. 템플릿 연결. 자, 템플릿은 자 얘네들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일드 중에서 여기 마지막, 그렇죠? 그러면 해당 영역에 화면 연결하시면 돼요. 자, 속성 우리 div 때도 봤었고 탭 페이지 때도 봤었던 거 URL 걸러볼게요. URL.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되게 친절해요. 화면 연결하는 거 폼 URL 속성 나타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div 때랑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내 화면 찾으시면 돼요. 베이스에다 저장해달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면이 연결된 거를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구문이에요. 콜론 두 개로 해가지고 화면 확장자 붙어져 있는 거. 나중에 혹시라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내가 프로젝트에서 받았는데 영역에 내가 조금 수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차일드 프레임 선택하셔서 폼 URL이라고 하는 속성 보시고 요거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이름을 가진 폴더 안에 있는 요 화면이 나에게 잘 연결된 거다. 그래서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다른 데는 다른 프레임들은 안 와도 안 건드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일 것이고 우리 작업했었던 요 부분은 이렇게 자, 프레임 나눠서 사이즈 맞춰가지고 템플릿 연결한 것까지 다 되셨으면 동그라미로 표시 한번 해주실게요. 다 되신 분은 요거 하나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요거 늘렸을 때 다른 거는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 얘네들 버튼 요거 크기, 간격 유지하고 쫓아오게 템플릿 화면에서 요거 한번 기본 교육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저 템플릿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면에 드래그해서 그냥 그렸기 때문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왼쪽 기준으로 되죠. 그쵸? 근데 얘네들이 그냥 지 간격들 유지하고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늘어나거나 정렬이 변경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왼쪽으로 780 떨어진 위치에 내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세이브는 오른쪽으로 15만큼 그리고 레프트는 딜리트도 애드도 다 오른쪽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유지하고 쫓아가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만져서.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니까 우선은 템플릿까지는 다 되셨다라고 생각할게요.